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종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고 싶은 워너비 대학 중에 하나인 한양대 수리논술에 대해서 기출 분석하고 올해 논술 준비에 대한 조언의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고교 수학을 모두 좋아하고 잘해야 합격한다, 이렇게 한양대 논술의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 이유는요, 한양대는 수능 전범위에서 출제가 되면서 비교적 출제 단원을 예상하기 어려운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는 고등학교 수학의 전편을 다 잘해야지 합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정해봤고요. 2026년 논술에 대한 요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전형 방법은 논술 90에 학생부 종합평가가 10인데, 이 학생부 종합평가를 내신이라고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잘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결석이 엄청 많다던가 학폭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아니면 논술 점수의 분리를 극복할 수는 없는 그런 약간의 합불 느낌에 가까운 그런 평가예요. 그 다음 한양대는 이번에 가장 중요하고 큰 변화가 수능 최저를 모든 모집 단위에서 신설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인터칼리지 학부라는 무전공으로 뽑는 이 모집 단위만 빼고 나머지는 수능 최저가 없고, 연대, 한양대, 시립대가 수능 최저가 없는 상위권 3대 대학이었다가 이제부터는 한양대는 3합7이라는 수능 최저를 신설해서 이게 가장 큰 변화고, 한양대는 2022학년도까지 의예과 논술이 있었다가 다시 사라졌다가 이번에 의예과가 부활을 한 그런 대학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논술 시험은 올해 11월 23일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 주의 주말에 예상되고요. 오전, 오후일, 오후이라는 3개의 모집 단위 그룹으로 나눠서 시험을 하루 종일 3편에 걸쳐서 나눠서 시험 보고, 시험 정보는 기하 확통까지를 포함한 고등학교 수학 전범이고요. 90분 시험을 봅니다. 수학 논술 2문제에 각 소문항이 3개 정도 있으니까 총 6문제 정도 있는데, 한양대는 연대, 고려대와 더불어서 90분으로 시험 시간이 좀 짧은 대학이죠. 그래서 문제 안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문제들이 비교적 서로 독립돼 있고 따로따로 떨어져서 각자 다른 걸 물으니까 여러분은 수리논술 2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6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합격 점수는 작년 건 아직 안 나왔고요. 보통 예년의 수준으로 보면은 자연계열의 중간 정도 학과는 74, 5점 정도가 합격 컷으로 예상됩니다. 시험 시간은 오전, 오후일, 오후이 이렇게 나눠서 볼 건데, 올해 신설한 의예과는 오후이에 포함돼서 시험을 볼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재작년하고 작년에 기출된 단원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고1 수학은 간접적으로 연계가 되는데 한양대는 고1 수학의 개념이나 계산을 그렇게 자주 쓰는 대학은 아닙니다. 학부모님들은 봐도 무슨 내용일지 모르니까 넘어가시고, 우리 학생들은 천천히 어떤 단원이 출제됐나 이렇게 살펴보시면, 오전에서는 미적분, 수학2, 확률과 통계에서 고르게, 오후 1에서는 미적분, 확통, 기하에서, 오후 2도 마찬가지로 수투와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까지 해서 고르게 출제를 했고요. 작년인 2025학년도에는 기하 학통의 내용은 무게중심을 살짝 줄이고 미적분과 수학2 위주로 출제를 했고요. 최근에 2024학년도 그리고 모의논술 2025학년도를 보면 이런 걸 많이 출제하겠구나라는 느낌이 있긴 한데, 한양대의 오랜 기간의 패턴을 분석해보면 이런 걸 많이 낼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보면 한 2, 3년 주기로 패턴을 많이 바꾸기 때문에 한양대는 출제의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미정러들은 확통과 기하를 어떻게 출제하는지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봤는데, 경우의 수는 위에 게 최신 거예요. 2025학년도 오전에 경우의 수를 출제했고, 이 경우의 수가 수능적인 계산과 공식으로 풀려지지 않은 순수하게 수험생이 이 경우를 어떻게 따져야 될지를 계산해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약간의 도형이나 실생활의 활용적인 느낌이 나도록 그런 상황을 제시해주고 경우를 어떻게 찾아낼 거냐, 이런 실생활과 수학적인 이론을 접목시켜서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됐고요. 확률에서는 직접 출제는 안 됐는데 통계에서 기대값 문제를 계산할 때 확률은 자연스럽게 계산하기 때문에 확률에서는 최근에 2년 이내에는 출제되지 않았고, 오히려 기대값은 정말 많이 냈습니다. 2024학년도 오전에 그리고 오후일, 오후이 2024학년도 모의논술에서 기대값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했고,
작년에 연세대도 기대값 문제를 아주 매콤하고 어렵게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이 통계에서 기대값이라는 이런 확률 계산을 밑바탕으로 해서 하는 그런 평균이나 분산 구하는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고 있다라는 거고, 기하는 2차 곡선에서는 작년에 551의 시험지에서 포물선의 기본 성질, 평면 벡터는 2024학년도 552, 2024학년도 모의에서 타원을 이용해서 벡터의 내적의 최대 최소를 어떻게 수식으로 찾아낼 거냐, 아니면 기하학적으로 접근할 거냐, 이런 내용. 그리고 2024학년도 모의 논술에서는 내적 계산을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공간도형은 한양대나 시립대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면각 같은 입체도형 안에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논술에서 공간도형이 좀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논술은 답안을 작성해서 남에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럼 입체도형 위에서 길이나 각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쓸 게 많아요. 그리고 직관적인 느낌은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글로 표현해야 될지, 이게 되게 막막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평면 벡터 같은 단어는 수식으로 계속 계산이 이어지기 때문에 한글이랄지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파트이지만, 공간도형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애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출제 경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번 2025학년도 한양대의 문제들은 계산력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즉, 문제의 아이디어 해결에 필요한 수식을 찾아내고 그걸 정리하고 연립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래서 문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풀이 방향은 옳게 갔더라도 계산 과정에서 틀릴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 끝까지 정답을 맞추는 게 어려운 대학이다라는 거고, 확률과 통계는 한양대는 확률과 통계에서 문제를 낸다면 오히려 수능보다는 내신의 지엽적인 문제랄지 전통적인 수학 이론에 관한 것들을 종종 냅니다.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그런 소외되는 그런 개념들을 찾아보거나, 오히려 정석 같은 데에 연습 문제 같은 걸 풀어보면 한양대 문제에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에는 기대값을 포함한 확률 문제를 많이 출제했다라는 얘기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 기하는 2022학년도까지는 정말 어렵게 출제했거든요. 수능 기하보다 더 어렵게 출제를 하다가 최근에는 그 난도는 낮추고 평면 벡터나 2차 곡선까지 확장되면서, 그래도 아직 제일 선호하는 단어는 공간도형입니다. 공간도형에서 이면각, 정사형, 그리고 공간좌표, 이런 문제들을 선호하는 대학이니까 한양대, 시립대, 연세대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화까지 되어 있어야 될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적고 문항수도 적다 보니까 단원 결합형 문제를 많이 출제합니다. 요거는 한양대만의 경향이라고 보기보다는 상위권 대학의 최신 경향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양대 논술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한양대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수능 최저가 신설됐습니다. 그동안은 한양대가 수시 6장 중에 한양대 한 장은 쓰고 갈게요, 그냥 한 장 써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한양대 경쟁률이 정말 높았습니다.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가 거의 논술 경쟁률 1위를 번갈아 가면서 차지하는 그런 대학인데, 최근에는 3합 7회 수능 최저를 신설했어요. 요게 수학 1등급에 국어 3, 탐구 3, 요 정도 느낌이잖아요. 원래 한양대 논술 합격하려면 수학은 수능 성적으로 1등급 가지고도 안 돼요. 1등급보다 훨씬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수능 최저가 신설됐기 때문에 경쟁률은 다소 낮아질 거로 예상되고, 이게 논술의 합격 컷에 큰 변화를 줄 것 같진 않아요. 이 수능 최저가 한양대를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아주 높은 벽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한양대는 비교적 자유롭게 출제를 한다. 재작년, 작년 정도의 출제 경향을 보면 여길 많이 내겠구나라는 느낌이 있는데도요, 보통 3년차가 되면 또 출제 변화를 많이 변화시킵니다. 제시문을 넣기도 하고 문제의 유형이나 패턴을 바꾸는 대학이기도 하니까, 한양대는 한양대 과거의 기출문제를 보고 이렇게 낼 거라고 아예 고정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고등학교 수학 전체를 잘하는 학생이 어딜 내더라도 자신 있어, 이런 느낌의 학생이 한양대 합격에 딱 맞는 학생일 것 같고요. 또 여러분이 여유가 된다면 한양대 기출문제만 풀어볼 게 아니라 연세대나 고려대나 서강, 성균 이런 대학들, 경쟁대학들의 문제를 풀어봐야지만 한양대 아이디어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상위권 대학들의 논술 문제를 최근에 걸 보면요. 경쟁대학의 3년, 4년 전에 그런 문제들을 많이 의도했던 우연이든 차용해서 문제들을 출제합니다. 그래서 두텁게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에 한양대 의예과가 또다시 오랜만에 부활을 했는데요. 한양대 의예과는 일반 자연계열보다도 한 급간 위의 논술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이었습니다. 2022학년도까지 출제할 때 그렇게 난도가 꽤 높았던 대학이에요. 의예과 중에서도 가장 높은 난도를 보였던 게 한양대 의예과입니다. 그래서 한양대 의예과 준비하시는 학생은 2022학년도쯤에 논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게 논술의 수준을 예상할 수 있고요. 지금 출제한다면 그것보다는 쉽게 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까지는 인문논술 한 문제, 수리논술 한 문제였으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인문논술 문제는 안 봐도 됩니다. 지금 한양대 의예과 논술은 수학만 두 문제를 보거든요. 자, 한양대 설명을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한양대는 고교수학 전편에서 자유롭게 출제를 하면서 확통이나 기하도 빼지 않고 한 문제를 출제하는 그런 대학이다. 비교적 출제 경향은 고정되어 있지 않은 대학이다. 수학을 잘하고 좋아해야지 도전할 수 있는 대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종쌤이었습니다. 안녕.